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윈드입니다. 네, 오늘은 안내를 해 드렸지만 수요일부터 이제 공지를 드렸죠. 목요일, 금요일은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형태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CS윈드 지금 주봉 기준으로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주봉을 안 보죠. 그냥 매일 일봉만 봅니다. 일봉 보면 다 흐름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당일에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나 이제 태양광이나 다른 풍력주들이 어떻게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통으로 차트만 봅니다. 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횡보죠. 21년, 22년, 23년, 4년 가격 변화는 크지는 않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 5만원 구간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 구간에 좀 머물러 있다. 네, 과거에는 이 구간 올라올 때, 결국 이거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때, 또 우리나라 정부도 그때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이 정도 랠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보여줬죠. 코로나 맞고 유동성 장세 오면서. 그래서 고점이라고 해봤자 8만원, 7만원, 8만원 위에 주가가 머물던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5만원 부근 내려오면 대부분 다 저점의 역할을 했고, 지금 5만원 구간 밑에 주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로 일단 트럼프 영향이 있었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 했을 때도 대부분 다 5만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었고,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넘어와 줘야 그래도 CS윈드가 과거에 주가가 이제 밑에 있던 딱 이 가격대가 약세와 강세를 구분 짓는 딱 그냥 경계라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고점이 11만원 못 찍고 10만원이에요.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10만원과 이 밑단, 만원대의 주가가 머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킥해봤자 55,000원. 중단이라고 하면은 5만원과 55,000원. 이 구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주가가 계속 5만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요. 제가 CS윈드 영상을 이때부터 찍기 시작했거든요. 5만원대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했지만,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5만원 기준으로 밑에 구간의 주가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매일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이 가격을 넘어와 줘야 됩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격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또 길게 보면요, 5만원 밑에는 그래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구간이구나. 윈드가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주잔고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고. 다만 우려감들이 좀 커질 때, 그럴 때마다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8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실적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8만원 위로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좀 명확하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매번 6만원, 7만원 찍고, 8만원으로는 못 올라갔죠. 24년 작년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 3만원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좀 과하죠, 이런 자리들은. 관세 맞았을 때 그 트럼프 관세다 보니까 더더욱 임팩트가 강했는데, 이제 다시 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이클은 저는 이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저항대가 똑같아요. 5만원 부근. 결국 이 가격을 얼마나 빨리 넘어가 주느냐, 소화를 해주느냐. 전고점도 대부분 다 여기에 지금 거래량들이 몰려있죠. 네, 의미 있는 구간들은. 그래서 이게 지지라인이 결국 내가 그 지지라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엄청난 저항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S윈드는 이게 되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 다음으로 대형주들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차트의 경계가 명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지루하죠. 과거에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대한항공 이런 애들. 네, 근데 이것도 뻔하거든요.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는요, 대한항공 아시겠지만 항공화물, 그때 이제 제로금리 나오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진짜 오히려 코로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한항공의 매출형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세상 최고치. 이때 항공기를 화물 항공기로 다 뜯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 제외하면은 다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
대한항공 아시겠지만 유가 사이클 탑니다. 얘는 유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유가가 저렴할 때는 마진이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유가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유가가 비싸다? 이건 생산량이 적기 때문인데, 유가 비싸면은 산유국들이 나도 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그 석유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떨어지겠죠. 네. 유가가 떨어질 때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리한 환경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유가가 너무 저렴한데 이거는 생산량을 줄여야 돼, 이거 감산해야 돼, 그럼 유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그 왔다 갔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윈드도 지금 큰 틀로 볼 때는 계속 같은 사이클입니다. 근데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의 영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거에 따라서도 주가 등락률이 많이 이제 갈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세가 좀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트럼프에 대한 적응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5만원 위로 올라와 줘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세가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S윈드는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보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죠. 내가 진짜 박스권을 이용해야겠다, 주가 약세와 강세를 구분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좀 수익을 노려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5만원 밑에서 뭔가 이제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관점, 그 다음에 5만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5만원에 넘어왔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팡하고 판단하기보다 한 6만원 정도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도 뭐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좋고 탄력적인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몇 달 동안 그 해가지고 10% 20% 수익 보느니 오늘 당장 내가 뭐 로봇주 사가지고 뭐 내일 수익 보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접근 관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윈드는 아직까지는 좀 외부적인 요인들, 늘상 그래왔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요즘에는 실적보다는 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크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관세가 무효화된다거나 아니면 해상풍력이나 뭐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재개가 된다거나. 결국 모멘텀 문제입니다. 지금 다 가로막혀 있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막아버리고, 1분기에 실적 좋았잖아요.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왔지만 또 미국에서 우려감 들으면서 그게 당장 2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죠. 중간에 공급 계약 취소해버렸죠. 미국의 한 기업이. 그게 한 건밖에 안 돼도요, 결국 윈드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영역입니다. 제가 매번 이 4만원대 가격은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에 대한 그 메리트가 좀 더 높은 가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오늘 이런저런 또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루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죠. 뭐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지루한데 들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윈드가 진짜 극단적인 지루함을 보일 때는 제가 영상을 찍는 스타일을 맨날 바꿨죠. 내일은 뭐가 올라갈 것 같다, 내일 뭐 지금은 반도체가 좋은 것 같다, 뭐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다. 그거는 다 이제 지금 윈드로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열심히 좀 짧은 매매라도 해가지고 시장 좋을 때 수익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를 해 드렸던 건데, 이제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 타이밍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그 AI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좀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도 결국 전력원 중에 하나로 좀 평가되고, 인식이 지금 보다는 좀 더 좋게 바뀌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은 저는 괜찮을 수 있다. 왜냐? 지금은 뭐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보다 외부적인 요인들로 주가가 눌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시 되돌려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원래 있던 자리로 금방 또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영상 올라오니까 참고 및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파이브 콘텐츠 5일 동안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단기 매매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또 빠른 회전율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